자, 오늘은 그 등록면허세를 총칙하고 재산세하고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갑니다. 어디를 펴시냐니까 그 등록면허세 총칙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죠. 자, 112페이지 보면 등록면허세 보시고 전부 총칙적으로 공부를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몇 문제? 한 문제, 딸랑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등록면허세는 어떤 강론적 부분보다는 좀 총칙적 부분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넓게 공부를 하셔야 적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수업도 그런 식으로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자, 그 등록면허세 개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장에 등록면허세 개요. 특히 그 이제 여러분 등기법하고 등록면허세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등기 등록의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니까 취득과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분류가 되고, 다만 여기서 등록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의의를 잘 보시면은 등록세는 재산권이죠. 이어서 재산권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권리가 나와 있어요.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은 바로 민법상 물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세권이라든지 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 임차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일종의 권리를 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줄 것이고 설정대가 있죠. 설정. 그래서 이 설정 등기 등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거기서 우리 권리의 설정. 설정은 뭐냐? 바로 요거는 권리를 우리가 확보하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확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격을 가표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딸을 종자로 써가지고 주물 종물 할 때처럼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거는 종가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종가세 개념. 가격을 가표로 해서 과세한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권리의 변경 또는 소멸이 있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또는 소멸, 변경. 이어서 변경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취득세에 배웠던 취득 의제로 보는 이른바 취득 간주 취득 뭐가 있었냐니까 지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변경을 한다든지 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무자의 명의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의 명의 변경, 이런 변경 등기 등록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 권리에 대해서 소멸, 소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경이 나오고 소멸이 나오는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뭐로 봐야 되냐니까 수량에 따라서 과세하는 이른바 종량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세? 종량세. 그래서 종량세는 한 건당 6,000원을 징수합니다. 한 건당 6,000원 징수.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보면은 권리의 설정은 종가세 개념. 그래서 나중에 등기 등록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우리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또 특히 이제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경매 신청 등기 이런 용어는 전부 민법에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용어도 그대로고 행위도 그대로고 우리는 세금만 판단하면 돼요.
절차는 다 완료됐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세법은 결론을 가지고 따지지 과정을 묻지 않는다. 결론만 갖고 판단해라. 이게 법에 공부하는 기술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리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유권이라든지 또 각종 물권, 채권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권리의 설정을 할 때는 설정 등기 등록은 바로 가격을 가표로 한다라는 종가세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각종 권리를 소멸한다. 예를 들면 임차권을 갖다 설정할 때는 난주 월 임대차 금액을 가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소멸 등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건당 6,000원으로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죠. 그래서 소멸 등기 등록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등기부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는 이전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것은 안 나옵니다. 그게 등기부하고 차이지 모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고 단지 우리 세법에서는 권리의 취득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빠집니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세법에서는 이렇게 핵심만 딱 알아두는데 설 변소 내일 모레 설이지. 그래서 설에 말 묻고 변소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과세 행위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이것은 바로 전부 법률상으로 말하면 뭘 말하느냐 행위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등기 등록에 대한 행위세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때 건당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는데 바로 물건별 개념입니다. 물건이나 물건별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 등기를 하더라도 만약 물건 5개를 공동 등기를 하면은 건수는 몇 개냐 물건별로 보기 때문에 5개가 되겠죠. 그래서 건당 6,000원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종량세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공부하면 등기부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부상에 등기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는 바로 여러분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를 하나 모아서 하나로 봐서 바로 공부상이다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랬죠. 자, 줄 것이고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등록면허세 뭘 말하냐니까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바로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를 지금 설명하는데 바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명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바로 매수인, 양수인 쪽에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어받는 바로 공부상의 맹의자를 말하는 거죠. 공부상의 맹의자. 그러니까 등기부에 누가 올라가냐 이거야. 값이 올라가면 값이 되는 거고 을이 올라가면 을이 되는 거고 병이 올라가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 하나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 수가 있어요. 하나만 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맹의자 개념이고 또 일종의 권리자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책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무슨 권? 저당권. 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납세 의무자는 권리자입니다.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냥 법률적 표현이고 실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바로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은행 가서 돈을 빌리니까 우리는 채무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누가 되느냐? 저당권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보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자. 자, 그래서 전세권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이렇게 써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 쪽에서, 빌리는 세입자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적 개념에서 빌리는 자 쪽에서 개념을 잡아야 된다. 만일 이걸 소멸하면은 나중에 이제 전세권 설정자가 돼서 임대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때 소멸하면, 권리를 소멸할 때는 바로 우리가 등기 설정자, 이른바 이제 임대인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소멸하면 되지만, 설정할 때는, 설정할 때는 바로 전세권자, 임차인 쪽에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기본적 개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할 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거는 법률된 표현이고, 그럼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권리자고, 또 여러분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다. 아마 이 사람이 같다. 이렇게 항상 이해를 하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 우리가 봤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 구분을 먼저 좀 해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첫째 보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우리 조세 총칙에서 설명했다시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뭐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 4요소가 과세 요건이지. 그래서 그것이 충족하면은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그래서 민법으로 가면은 뭐하고 연결된다? 바로 기산점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이때 취득하는 때는 바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갖다 등기 등록하는 때를 우리는 말하죠. 이 하는 때라는 것은 바로 접수일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등기부에 신청을 해서 접수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중가산세 제도가 있죠. 중가산세. 그래서 이 중가산세가 뭐냐 하니까 바로 우리가 민법에 가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 파는 경우가 있죠. 갑으로부터 을이 사가지고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도 안 치고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이때 여러분은 나중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때 중가산세 80%가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취득세만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이러한 중가산세 80% 제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 면세점.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른바 면세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모든 강의는 거래 금액이 얼마 넘은 상태에서 강의를 드려야 된다. 50만 원 초과된 상태에서 강의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전부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등록면허세는 이러한 면세점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세 요건인데, 이 가세 요건에 충족할 때는 바로 이제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는 각 취득한 거로 본다. 이른바 뭐가 되냐? 실질 가세 원칙에 따릅니다. 등기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또 그 민법 배워가지고 또 써무해야 돼. 이때 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땅에다가 여러분 건물을 지었을 때 결과적으로 보존 등기를 안 했지만은 그 물건은 여러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되는 거죠. 등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등록면허세는 뭘 설명하냐?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이 형식주의라는 건 뭐냐? 등기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등기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사더라도 등기를 안 치면 등록면허세는 부과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여러분이 형식주의고, 등기법에도 마찬가지 형식주의의 개념에서 전부 여러분이 절차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 제도라는 거는, 자, 우리가 항상 취득세 쪽에서 보면 등록면허세 쪽에서 보든지 서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연결을 해 봅시다. 우리가 기한 후 신고 제도.
말 그대로 기한이 지나야 된다. 글자 그대로 기한이 뭡니까? 말일이죠. 말일이 지나서 신고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요게 이제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가 되겠는데,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기점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60일이죠. 60일 안에 취득세를 결정해서 여러분이 납세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우리 신고 기간이죠. 신고 기간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된 거는 기간이 개월수로 갑니다.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신고 기간 만료일이 되는 말일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 그럼 요게 이제 바로 기한이 되는 겁니다. 기한. 예. 기한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날로부터 우리는 항상 다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60일에 신고를 못 했으면은 60일 이후에라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고는 하더라도 벌칙금 성격인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요게 이제 만료가 지나서 우리가 요게 기한이거든. 그래서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 날로부터 1개월이죠. 요 날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뭐냐 하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존속하죠. 요게 이제 50%를 우리가 경감을 해줍니다. 만일에 요때 신고를 해버리면.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뭐라고 배웠냐니까 뭐 대원칙이 20%죠. 납부세액의 20%. 가소신고를 하면 그 반 10%. 부당에 걸리면 그게 원칙의 20%의 배 40%가 부당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개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나가면 들어봤죠? 자, 그러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는 항상 해요. 하게 돼가 있어요. 기한 후 지나면 어차피 벌칙금 성격을 얻어맞습니다. 원칙은 20%를 맞게 되는데 1개월 안에 쫓아가서 신고를 하면은 우리는 50% 깎아준다. 그럼 20% 부과할 걸 갖다가 10%만 부과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50% 경감함으로써 20%에서 반이 줄어서 10%만 우리가 가산세를 추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는 기한 후 신고 제도는 취득세도 이 제도가 이렇게 있지만은 등록면에서도 똑같은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우리가 항상 기한 후 신고는 둘 다 할 수 있다. 취득세든 등록면에서든. 다만 취득세는 6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은 등록면에서는 우리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법조항에서 딱 세 가지가 이 제도를 현재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제일 앞에 봤던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 오늘 지금 배우는 등록면허세가 있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양도소득세가 있어.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세목을 따지면 취득세가 이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가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세도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통점이 1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어떻게 나오냐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미안하지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깎아줄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깎아주더라도 신고의 응성함을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여러분이 그런 제도를 두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깎아주는 건 항상 신고 부분. 그러니까 요걸 잘 읽어야 돼. 신고냐 납부냐. 그럼 요것만 여러분이 방어를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분류에서는 바로 이 조세는 분류는 가세 표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세 표준의 선택인데,
바로 취득세는 뭐 몇 건인이 있는 게 없죠. 그냥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가표가 결정된다. 이래서 종가세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 등록 면에서는 보다시피 각종 권리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는 종가세 뭐냐? 바로 우리가 나중 채권 금액으로도 할 수 있고 등록 당시 가액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금액 기준으로 가세 표준이 결정되고요. 그런 반면에 권리를 소멸하거나 권리를 변경하고 소멸할 때는 바로 건당 가세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량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면에서는 가세 표준 결정 방법에서도 종가세, 종량세 여기서 말하는 조세 분류는 가세 표준 결정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세 최저한도 그러니까 가장 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 취득세는 이 과세 최저한 제도 가장 싼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등록면에서는 있다 그랬죠. 그럼 뭐가 있냐니까 등록면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세 최저한 제도는 예를 하나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임차권을 설정하면서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보증금을 겁니다. 자, 보증금을 갖다 1억을 걸고 여기에 월세가 뭐 100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0만 원.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설정해서 여러분이 건물을 이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은 이제 뭘 하게 됐냐니까 임차권을 설정 등기를 하는 거는 민법상 뭐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은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설정 등기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을 설정할 때 가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합니다. 난책에 보면은 월 임대차 금액은 여러분이 월세를 말해요. 월세.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중 세율이 1000분의 2, 0.2%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1000분의 2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니까 이게 2,000원이 나옵니다. 얼마 나와? 2,000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계산상으로는 2,000원이 나오면 2,000원이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과세 최저한 제도는 등록 면세는 가장 싼 세금이 얼마냐? 가장 바닥 세금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답이 6,000원이 돼야지 2,000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세 최저한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법률에도 이게 있어요. 계산상으로 나온 세금하고 그 밖에 등기 등록이 서로 금액에 비교가 될 때는 항상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이 정답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과세 최저한 제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등록 면허세 이러한 가장 싼 세금은 6,000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6,000원입니다. 가장 기본이.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계산이 6,000원 미만으로 나오면은 6,000원이 바로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고 국가 쪽에서는 6,000원을 징수하게끔 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취득세는 있는 게 없죠. 등록면허세가 과세 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내나 개요상으로 물건의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의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다만 잘 보시면은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랬죠. 왜 제외한다 그랬냐? 이거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취득세하고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서 60일 이내에 항상 이 안에 우리가 등기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뭘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 바로 설정
변경 소멸 요소에 한해서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나머지 취득과 이전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개념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행위세라고, 그 다음 스스로 성격의 조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취득세도 법률상의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세에 해당하고, 그 다음 등기 등록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행위세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성격의 조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등록면허세는 유통 거래를 수반하는 담세력이란 말이 나오죠. 이 담세력은 세 부담 능력을 말합니다. 담세력은 세 부담 능력, 세금 부담 능력을 담세력을 포착한 유통세 성격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성격의 조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예를 들면 취득세는 말입니다. 우리가 60일 안에 또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해제를 하고 만일에 먼저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경향도 있죠. 내고 계약 해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 취득세는 거의 무효가 되면은 나중에 환급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요. 내가 미리 낸 거는요. 무효가 되면 그걸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취소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이 환급 조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 스스로 성격의 조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수료를 누가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래서 수수료는 아니지만은 스스로 성향의 조세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그 등록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도 그 영향이 없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급 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소 무효가 돼도 이미 낸 건 안 내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행식주의가 요건을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한 행식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행위가 없고 요건을 안 갖추면 등록면허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 불가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보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무효 취소가 되어도 말소가 되어도 이미 납부한 거는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급 불가. 왜냐하면 위에서 스스로 성격의 조세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밑에 예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문은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을에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차입자고 누가 채권자냐 이것부터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은행에서 빌렸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자는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누굽니까? 은행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해도 되고요. 바로 은행으로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은행이냐? 권리자 쪽에서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권리자가 누구냐? 바로 은행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이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보면은 뭐냐니까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 정도의 난이도 틀을 가지면 여러 가지 내가 다시 또 다음 우리 좀 3월 달에 가서 강의할 때는 조금 깊이 더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폰만 여러분이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여러분 어디를 보냐 하니까 115페이지 펴세요.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펴보면은 그 제2절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요게 아주 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게 삭제를 합니다. 개정됨으로써 그 박스에 지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가액을 신고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삭제를 하세요. 쫙 씌워 버리세요. 그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삭제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보면은 이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은 제목에다 좀 적어둡니다.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 적어두시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볼 때에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종가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종량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 거기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여러분이 부동산에 따른 가표는 종가세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이라든지 가등기, 우리가 또 특히 가등기 주의해야 됩니다. 가처분하고 가압류는 채권 금액을 가표를 합니다. 이 가등기, 소유권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가표가 된다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지상권은 여러분 땅을 이용하는 겁니까?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땅,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누가? 건물주가. 그죠? 토지 주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상권은 토지가액이 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액으로 안 하고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가액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소상가로 암기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액을 가표하는 소상가. 그럼 뭔데? 소유권의 소,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지상권의 상자 따고, 지자로 따지 말고 지역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자로 따고, 그 다음에 가등기의 가, 소상가는 부동산가를 가표하는 이른바 종가세 개념이다. 요거 반드시 숙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원칙은 거기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래서 신고가로 해놨죠. 항상 신고할 때는 취득세와 같이 시가 표준 이상 신고를 해야 정확한 신고가 되고, 만일에 시가 표준보다 미달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 무상 취득에 대해서는 전부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다 우리가 가세 표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시가 표준은 지방시에서 쓰는 공시가격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인데 국시에서는 이걸 갖다 기준시가라 그러죠. 그래서 국시에는 기준시가, 지방시에는 뭐라 한다? 시가 표준이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는데,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공시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건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은 안 해도 되겠고, 여러분이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담안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박스 밑에 담안 보입니까? 그거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의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건물 부분을 설명하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잖아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포인트는 그겁니다. 바로 변경된 가액이냐, 지금 변경 전 가액이냐. 변경된 가액은 변경 후의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가표로 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시에 가격이 있습니다. 취득시에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면 등기 등록 당시에 가격이 서로 달라질 때는 우리가 어떤 가격을 가표로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럼 취득시는 취득세 가표 결정 기준이고, 취득시는 등기 등록이 될 때는 바로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지가 지금 1억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올랐어요. 어떻게? 등기 등록 당시 가격이 벌써 1억 2천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여러분이 건축물, 건물을 보면은 이게 1억인데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됐다. 8천만 원.
여러분이 8천만 원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나죠. 이 건물은 감가상각이 나니까 감소하고 금액이, 토지는 재평가를 하면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지 토지값이 떨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취득 당시에 신고가로서 취득세 가표로 결정할 수 있는 기고, 이때 가격이 오르면은 바로 올란 것만큼 요 가격이 바로 등록면허세 가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평가되는 거는 대부분 가격 상승을 의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건물은 가격이 감소합니다.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요 가격이 건물의 등기 등록 당시 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 전의 금액이냐 변경 후의 금액이냐, 가격이 달라지면 변경 후의 금액, 즉 등기 등록 당시에 변경 후의 금액을 가표로 한다. 이 조건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액을 여러분이 그것을 가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요 네 가지가 여러분이 가세 표준을 결정할 때 바로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채권 금액, 이때 채권 금액을 잘 이해하는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채권 최고액.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 최고액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뭐 민법에서 약간 배웁니다. 설정을 할 때 원래 채권 금액 1억이라면은 그게 약 120% 정도의 가격을 설정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1억짜리 1억에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1억짜리 얼마에 설정해? 1억 2천에 설정해. 그러면 그때 가표는 어느 거로 해야 되노? 1억으로 해야 되겠나? 1억 2천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 금액은 바로 막 여러 가지 나중에 이자도 붙고 여러 가지 실행 비용도 붙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 120% 이상을 설정하라 이런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그때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가표를 어느 걸로 봐야 되냐? 실제 빌린 금액은 1억인데 설정을 할 때는 1억 2천을 한다. 그러면 어느 게 가표가 되겠어? 1억 2천이 높아, 1억이 높아? 1억 2천이 높지. 그게 바로 등록면허세 가표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 채권 금액의 의미는 그냥 받을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무적으로는 채권 최고액을 말한다. 채권 최고액. 그럼 1억 2천 있으면 어느 금액을 말한다? 1억 2천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가표로 하는 게 딱 종류가 뭐냐 하니까 네 가지다 이거야. 필기 안 하도록 잘 해놨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바로 채권 금액을 가표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을 소멸하면은 소멸 등기가 되죠. 소멸 등기로 같으면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소멸. 변경. 나오면 뭐라? 건당 6,000원. 이른바 종량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은 종가세고 소멸은 종량세 6,000원짜리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경매. 경매를 하는 신청하는 거죠.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 그래서 경매 신청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 가압류. 뭐라고? 가압류. 가압류 등기 등록을 할 때. 그 다음 가처분. 자, 이런 건 민법하고 똑같아요. 하나 그겁니다. 단지 우리는 세금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똑같고, 용어도 똑같고.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해야 적용, 악처 요래요. 압처가 없으니까 적용, 압처. 이래 외워주면 적용, 악처로 외워가지고 압은 뭐 바꾸면 되니까. 그럼 가로 외워줘마. 왜냐하면 가는 가등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가로 외우세요. 그리고 적용 악처로 외워갖고 왜 악처냐? 받을 거밖에 모른다. 받을 게 뭔데? 채권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번에 출제될 우려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가표. 이 금액에 우리가 0.2%를 부과하도록 되어야지. 난조기 세율이. 표준세율이 얼마냐니까 0.2%, 1000분의 1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내려가면은 건수당 종량세가 지금 나와 있지. 그래서 그 뭐라니까 정액세란 말을 뭐 왜 했냐 하니까 정액세율은 바로 6,000원을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럼 두꺼운 같으면 얼마입니까? 12,000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등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목, 용도, 구조, 주소, 채무자 이런 변경 등기를 할 때에 건당 6,000원. 그 다음 소멸 등기를 하고 말소, 멸치를 할 때 이때는 전부 여러분이 건당 6,000원. 특히 이제 법인의 합병이라든지 또 토지의 합필 뭐 이런 것도 건당 6,000원. 그 다음 여러분 밑에 거 하나 더 적으세요. 1번, 2번, 3번 하나 돼 있지. 동그라미 4 해가지고 담보물 추가 등기를 할 때 건당 6,000원입니다. 건당 6,000원. 담보물 추가 등기를 할 때 뭐라고? 건당 6,000원. 자, 담보물 추가 등기는 어떻게 해요? 민법에서? 채무자가 기책 사유로 뭘 하지? 채무자 기책 사유를 해가지고 그 담보물이 손상을 입을 때 담보물 보충권이 있잖아. 그때에 추가로 합의는 만약에 물건이 멸실이 되고 더 추가로 한다. 그럼 추가할 때는 그 물건의 건당 6,000원을 우리는 더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기초적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쭉 뭐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요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12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24페이지. 자, 124페이지를 좀 보시면 거기에 등록면허세 부과징수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는 가장 기본적인 부과란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한테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뜻이라. 부담. 네 얼마 내? 계급 내듯이 이렇게 네 얼마 내? 요게 부과라. 징수는 뭐지? 거둔다는 뜻이지. 우리는 뭐고? 나쁘지. 우리는 내는 거니까 나쁘고 국가 쪽에서는 징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부과징수인데 취득세도 우리가 스스로 가세 표준 금액을 정하고 세액을 정해서 납세에다 신고를 하면 돼.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야. 우리 스스로 세금을 가세 표준을 정하고 가세 표준 세금 매기는 돈이라 생각하면 돼. 세금 매기는 돈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돼. 그래서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공통점이 뭐냐? 똑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 이걸 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게 여러분이 기본 원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본 원칙이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제 취득세든 또 뭐냐니까 등록면허세든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 했는데 여러분이 안 했잖아. 안 하면은 뭐로 바뀌냐니까 보통징수로 바뀌어. 보통징수는 벌써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법정 신고 기간을 안 하면 보통징수로 전환된다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게 대원칙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납세지가 어디냐? 세금 내는 장소죠, 납세지는.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물건 소재지다. 난조 취득세도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도 물건 소재지고 재산세도 물건 소재지다. 왜냐? 부동산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만약 칠곡에서 물건을 샀으면 여러분 이 행정관청에다 내야 돼. 대구 수성구에서 샀다. 그럼 그게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울에서 샀다. 서울 강남에서 샀다. 그럼 강남구에 내면 돼.
그래서 항상 이 세금 내는 이런 이렇게 공부하죠. 물건 소재지로 공부를 하면은 그 모든 걸 다 소화할 수가 있어. 물건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 같은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원칙을 우리는 납세지로 두고 있다. 부동산 소재지고 뭐 선박 같은 거는 선적항 소재지지. 선적항 소재지는 선적부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적부, 선적대장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여러분이 그 등록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만일에 여러분이 울산에서 뭘 샀냐 하니까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실제 어디서 쓰냐 하니까 대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구 북구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두고 자동차는.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거는 전부 그 등록지가 납세지가 되고, 그 다음 항공기 같은 것도 여러분이 정치장 소재지. 뭐 우리 대한항공 같으면 인천공항이 되겠죠. 자, 법인은 여러분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고, 주사무소란 말이 있죠, 그제? 자, 주사무소 밑줄 긋고,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뜻은 알아놔야 되니까, 주사무소라는 거는 비영리 사업자의 본사다. 비영리 사업자의 본사.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내나 지점인데 역시 비영리 사업자의 지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영리법인은 뭐지? 본점과 지점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분사무소, 주사무소 이거는 비영리법인의 바로 사무소다. 그래서 주사무소는 본사 개념이고 분사무소는 지점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그 가면은 여러분이 강업권 등록, 이거 강구 소재지, 광산 소재지다 보면 됩니다. 광산. 예. 그 다음에 어권, 내나 의장이 있는 장소, 즉 의장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 놓고, 그 16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16항. 그 보면은 동그라미 16번에 보면은 같은 등록에 관련된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래놨죠. 지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분이 자, 요게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요거는 경기도죠. 경기도다. 서울과 경기도를 봅시다. 요게 이제 경계선인데 행정구역. 근데 여러분 땅이 해필 이렇게 딱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로 본래는 서울에 있는 거는 서울에서 부과를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각각 부과를 해요.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딱 들어놓고 가지고. 그러면 이게 당초에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초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경기도에 등기가 돼 있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납세지는 경기도가 되는 것이고, 당초에 서울에 이게 있었다. 그럼 서울이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기억을 할 때는 바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그 당초 등록지가 바로 납세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항에 그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그 민법에 보면 공동저당이 나오죠. 공동저당.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자, 줄 꺾고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요거는 한 건으로 보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요런 거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공동저당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공동저당. 공동저당 개념인데, 자,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서
서울에서 지금 집이 하나 있고 주택. 그 다음에 인천에 뭐가 있냐니까 이게 토지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짜리냐 하니까 1억짜리고 이 토지가 여러분이 막 1억짜리다 이렇게 보죠. 자, 근데 지금 뭐냐 하니까 서울은행에 뱅크에서 서울에서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얼마를 빌리려 하니까 1억 5천을 빌려요. 얼마를 빌려? 네, 이걸 빌립니다. 차입을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뭘 요구해요? 저당권을 요구합니다. 담보물을 요구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서울은행에서 지금 1억 5천을 빌리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먼저 담보 설정을 합니다. 은행에다 설정을 하고 그 나머지 이것도 이제 이걸 인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바로 담보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사실은 인천에 있지만은 당초 저당권 설정에 대한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가? 처음 설정한 장소죠. 서울입니다. 그러면 꼭 인천에 대구 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물건이 2개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당초 처음 설정한 장소가 납세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인천의 땅이지만은 원래 이런 게 아니면 인천이 납세지가 맞죠. 그래서 공동 저당을 설정할 때 여러분이 물건을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저당권으로 제출할 때도 역시 등록 매매세 납세지는 세금 내는 장소는 당초 설정한 장소다.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 서울이 되는 거고 처음에 대구에 있으면 대구가 뭐가 되겠노? 바로 납세지가 되고 처음 부산에 있으면 부산이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처음 여러분이 설정한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자, 그 넘기 보면은 바로 126페이지를 보시는데 126페이지에서 신고 납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등록에 대한 등록 매너스는 원칙적으로 등록 매너스의 신고 납부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제일 위에 딱 올라왔지. 이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자. 기억에 나와 있지. 시작. 읽어봐요. 예, 거기서 보면은 포인트가 산출세액을 일어났죠. 산출세액을 내나 등록 면허세를 이래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등록 면허세는 등기 받기 전에 세금부터 먼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금 돈부터 내. 그러면 등기식 줄게. 정부에서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부과 대상이나 추징 대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아주 전문 용어죠. 그래서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란 말은 만일에 세금이 없던 거로 봤는데 면제라든지 비과세가 된 거로 봤는데 나중에 법적 조항이 안 맞아서 세금을 다시 거두는 현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과 대상 또는 추가로 거둔다 그래서 추징 대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바로 등록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난주 취득세도 이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바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로 하면은 요거는 시험 치러 가면 요래 나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이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항상 법령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법령이 정한 날로부터 이래 나오죠. 30일 안에 가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말은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구청장 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이랬지.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미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래 세금이 없었다고 봤었는데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제 대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면서 면제를 받고, 면제를 만일에 2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납부한 세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전체가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인데 이만큼 면제를 받고 낸 거는 이거예요. 근데 난 줄 알고 이렇게 면제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거든요. 속도를 더 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뭘로 봐야 되냐 하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이게 4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면제받은 건 어차피 돈 내질 안 했잖아요. 낸 것만 공제를 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낸 거는. 그러면 100만 원 공제하고, 그럼 남은 건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을 여러분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니까 요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미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요 남은 세금은 바로 우리가 3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과 대상이나 면제가 될 때는 항상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제 공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뭘 잘 봐야 되냐니까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래 나왔어요.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벌칙금으로 맞은 건데 이미 냈다가 해서 그까지 빼주면 맨날 가산세 내고 다음에 빼먹죠. 그래서 가산세는 절대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고, 옛날에 이 가산세 포함해서 틀렸습니다. 가산할 때여서. 그래서 가산세는 항상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왜? 벌칙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여러분이 그 보시면 바로 납부시 신고 의제가 있죠.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오늘 해놔야 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등록 면허세를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방금 이렇게 부과 대상이나 추징 대상이 되는 거는 30일 안에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납부하였을 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이 경우에는 가소신고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등록 면허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해라는 건 없잖아요. 아까 이렇게 추징 대상이나 부과 대상에 대해서 엉뚱하게 얻어맞을 때는 30일 안에 내라 하지만은 일반적 원칙은 언제든지 등기 등록을 할 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라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니까 바로 세금이기 전에 스스로 성량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일단 국가 쪽에서, 지방정부 쪽에서는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고는 관계없이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등록 면허세를 돈을 내버렸어요.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자동 신고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 의제인데,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를 본다. 그러니까 돈부터 내면 신고 안 해도 신고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신고로 본다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거 해야 되거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면은 이 말이 필요가 없죠. 신고로 본다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소 무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부과한다 해서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등록면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보니까 막 적정한 금액만 내면 자동 뭐가 된다? 신고가 된다. 그럼 신고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칙금은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걸 부과한다 해서 많이 틀리도록 이렇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세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해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차고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죠?